탄핵 아니라는데 탄핵 육행시요? 탄핵 아니라는데 자꾸 탄핵을 담은 육행시를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건데, 일단 민주당에서 최근에 뭐 룰, 당원, 당규, 당대표와 관련된 룰을 바꾼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 뒷말을 낳았는데, 일단 화면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진행 중이에요. 민주당에 이제 규정이 있는데, 대선 출마 시에는 1년 전에 당대표에 물러나야 된다. 이게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하고 있는데 대선에 출마할 경우에는 그 선거 1년 전에는 당대표에서 물러나세요. 이게 민주당의 규정이에요. 이른바 뭐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인데, 이걸 지금 민주당이 바꾸려고 하는데, 당무위원회 의결이 있으면은 이 사퇴 시한을 좀 바꿀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당대표 쭉 하면서 대선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게 논란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거 민주당이 벼르고 있는데, 그거를 관철시킨 다음에 조기 선대 열리면 당대표 유지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 출마하려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가 단박에 나왔어요. 그러자 민주당에서 약간 수습을 합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만약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이 대선 일정이 만약 뭐 개헌 등의 사유로 변경될 시에는 1년 전 사퇴 조항을 적용할 경우엔 이재명 대표는 피선권이 박탈됩니다. 탄핵을 저는 염두에 두지는 않고요. 저는 여러 가지 뭐 대통령 연임제를 포함해서 뭐 여러 개헌 이슈도 있을 수 있다 보고요. 강성필 부위원장, 설명이 이렇게 아주 100% 명확하지는 않는데, 일단 뭐 탄핵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걸 염두에 둔 건 아니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렇게 룰을 바꾸려고 하는 진짜 이유는 뭡니까? 사실요, 이 본질이요, 예. 지금 탄핵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리고 그 탄핵 열차에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냐 안 하냐, 이게 사실 본질인 거예요. 왜냐? 지금 민주당의 구조를 보나,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보나, 당원의 지지도를 보나, 어떠한 룰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로서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룰은 별로 사실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예. 그런데 문제의 본질은, 방점은 만약에 탄핵이 됐을 때라는 말이 붙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탄핵이 됐을 때를 전제로 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갈 수 있게 개정한 거냐라는 게 방점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단박에 그렇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럼 그렇습니다. 방점이 어디 있는 겁니까, 그러면? 방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당대표가 지방선거를 한참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데, 예. 이게 당대표 1년 전 사태라는 시한 때문에 당대표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하면 지방선거 지휘에 혼란이 지휘를 온다는 못한다.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재명 대표가 지방선거 공천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대권 가도에는. 예. 물론 민주당의 단체장이 많이 선출이 되면 민주당의 철학이 담긴 정책을 많이 펼칠 수 있겠지만, 예. 결국 대선 가도로 가는 것은 국회의원의 세력, 원내 세력이 중요한 거지 단체장은 중요하지 않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것을 늘린 것은 아니고, 또 두 번째로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탄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일부에서 탄핵을 우려는 하고 있지만, 예. 왜? 탄핵이란 건 정치권이 아무리 선도를 하려고 해도 국민 공감이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럼 네. 강성필 부위원장, 룰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어떤 룰? 룰을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당대표의 그 1년 전 사퇴 규정을. 그러니까 그 말씀드린 예. 게,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방선거 전에 갑자기 예. 3개월 전에 대표가 바뀌어버리면은 지방선거 지휘권자가 바뀌어서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지방선거 공천권과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하고는 별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 지방선거를 당대표로서 이끌 필요가 있다. 이거를 생각해두고 룰을 좀 바꾸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해달라는 말씀인데.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강성필 부위원장도 그렇고요. 아까 장경태 최고위원장도 이거 룰 바꾸는 거는 탄핵과 관련이 없다. 우리 그러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음 볼까요? 탄핵 얘기를 아주 노골적으로 꺼내신 분인데 무슨 육행시를 적어가면서 꺼내놨어요. 이게 어제 본인이 올린 글인데, 육행시 챌린지에 참여해 주세요. 그러니까 본인처럼 이런 시를 앞으로 많이 써달라는 거예요. 이 시를 앞글자만 맞춰서. 앞글자를 보시면은 빨간색 돼 있잖아요. 이게 세로로 내려갑니다. 탄핵만 답이다라고 써놓고 옆에다 시를 붙였죠. 뭐 탄성이 쏟아질 줄 알고 뭐 만만한 백성들아 뭐 다 돌아서네 여보밖에 없어. 앞글자가 탄핵만이 답이다. 이런 식으로 앞글자를 맞춘 육행시 챌린지를 해달라. 다른 분들도 따라서 써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지금.
김종욱 전 행정관. 네. 당에서 좀 탄핵 얘기 이거 아니다 그런 의도도 아니고 안 하는데 그럼 이렇게 탄핵을 외치는 추미애 의원은 뭡니까? 당이 공식적인 입장으로 탄핵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예.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 중에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예. 탄핵 사유가 쌓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선거 전부터 제기했던 내용들이고요. 추미애 지금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가 해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건 일관되게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판단에 대해서 예. 제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 호응하고 말지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탄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나오게 되면 국회는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탄핵을 할지 말아야 될지. 근데 지금 최근의 상황을 보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소위 최해병 특검법 문제와 관련해서 전 최해병 특검법 자체가 어느 순간부터 그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서 대통령이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랬을 때 대통령이 자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이것들은 자기에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 그렇다면 어떤 범죄와 관련된 위법 사항들이 존재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들을 가지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전 그런 측면에서 또 검찰 인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기 본인의 부인의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 인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하나하나 만약에 법률 위반 사항들이 사실로 등장한다면 예. 당연히 국회는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탄핵만 답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예. 이미 현재 대통령이 상당 부분 탄핵에 준하는 위법적 행위를 했다라고 본인은 판단하는 거죠. 그럼 저는 당연히 국회의원이 그런 판단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기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국민적 판단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개별 독립기관으로서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헌법에 규정되고 있는 탄핵에 대해서 그 탄핵에 해당이 안 되는지에 대한 자기 의견을 밝히는 거에 대해서까지 문제 제기할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도부 차에서는 뭔가 탄핵에 대한 질문 들어왔을 때 그런 거 아닙니다라고 하지만 개별 의원들은 그 얘기를 꺼내고 있다. 이 얘기인데요. 이와 관련해서요. 국민의힘의 김인전 의원이 추미애 의원을 겨냥해서 뭔가 얘기를 꺼내놓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어떤 분이신지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그가 장관을 할 때 그 모습을 다 봤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추미애 의원의 육행시, 네. 육행시를 보면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한시가 있었어요. 예. 그 한시의 제목이 추미애가 정신병. 저렇게 또 과거에 약간 이렇게 회자됐던 내용까지 꺼내서 좀 비판했는데 박상수 위원장은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의 선동이 정말 극에 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최상병 사건도 공수처에서 이렇게 속도를 높여가면서 수사를 하고 있고 저는 공수처에 대해서 처음부터 설립에 반대론자였지만 그래도 뭐 요즘 공수처 수사하는 거 보면 공수처 설립 이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한번 민주당이 공수처를 그렇게 노력해서 만든 건데 그 최선을 다한 수사 결과 한번 기다려볼 생각도 없이 특검을 밀어붙이는 것도 그렇고 아니 검찰 인사도 그렇게 뭐 문제라고 했는데 막상 수사 실무자인 부장검사들은 하나도 이동하지 않았어요. 그 수사 실무자인 부장검사들이 하나도 이동하지 않으니까 그건 또 조용히 지나갑니다. 예. 그게 이제 자기들한테 전혀 유리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히 지나가는 거죠. 그럼 그 친윤 검사들이 왜 부장검사를 이동하지 않았을까? 이에 대한 답도 안 해요. 그냥 모른 척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나라가요. 검사도 그렇고 공수처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나라 이 법률가들이 나름대로의 그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와 같은 제도가 있으면 그와 같은 제도를 일단은 신뢰를 하고 가는 것이 또 다른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나 국회가 해야 될 미덕인 건데 예. 이런 식으로 탄핵을 무슨 하나의 당연한 목적처럼 해놓고 자신들이 추천하는 검사들인 특검만 이렇게 수사할 수 있다라고 밀어붙이면 그 특검의 객관성은 누가 담보합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탄핵의 의사를 계속해서 드러내는 것이 결코 민주당에게도 정말 탄핵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 다 알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뭐 민주당에서 최근에 룰을 바꾸는 그 의도가 무엇이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다음에 그 세용이 가면서 그거에 대해서 그거 아닙니다 설명. 그런데 의원들은 또 탄핵을 종종 언급하면서 막 시까지 있는 상황. 이게 무엇이냐 이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여기에 추미애 의원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추미애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단상에 섰어요. 의장석에. 자, 관련된 모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선자들께 증정하는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이길 수 있었고 제가 세상 살아보니까 성질대로 다 안 되더라고요. 욱하는 마음도 있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기도 하고요. 전례에 따라 명표 수보다 89표를 얻은 우원식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최인영 변호사. 아니 오늘 본회의 임시 본회의 열렸어요. 국회의장을 민주당에서 후보를 냈잖아요. 확정해서. 네네. 그리고 부의장 한 명하고 국회의장 한 명이 냈는데 그걸 최종 의원들 투표로 확정하는 본회의가 열렸는데 사회를 추미애 의원이 봅니다. 의장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첫 20일에 첫 어떻게 보면 첫 본회의. 임시회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누가 대장을 하죠? 누가 의장을 하죠? 아, 의장이 안 뽑혔으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국회법에 보면은 예. 첫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국회가 했을 때는 최다선 연장자, 최다선 지금 6선이시니까 지금 6선. 국회에서 가장 선수가 높으시죠. 그러면 그리고 또 국회에서 6선 또 예. 가장 어른이란 뜻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또 같은 선수가 여러 명 있으면은 예. 그 중에서 연장자라고 해봤더니만 이 추미애 이제 당선인이 아니고 의원이시죠. 예. 의원께서 딱 그 요건에 맞다 보니까 의장석에서 첫 회의를 주재하는 그것이 국회법에 규정이 돼 있다가 했는데 아마 이 자리가 내 자리인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회의의 개회 그리고 절차 진행 그 자체에서는 큰 무리가 없이 진행했을 것으로 보이는 것 많은 같습니다. 분들이 굉장히 오늘 묘한 모습이다. 사실은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에 도전을 안 했더라면 주목 자체를 받을 장면이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국회의장이 하겠다고 당내 경선에 나섰지만 탈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첫 본회의에 본인이 의장석 사유를 보고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는 투표를 본인이 주재를 한 게 됐단 말이에요. 자, 저 자리에서 추미애 의원, 최인영 변호사 무슨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야, 이 정말 내 건데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보면 만감이 교차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굉장히 차분한 어조로 결국 임시의장으로 해서 22대 국회 회를 선언했다는 사실 자체로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사적 순간이었던 것이죠. 다만 실질적인 22대 국회의장을 선출한 다음에 의사봉을 넘겨주고 하는 그런 모습, 그때는 아마 정말 아쉽다 이런 생각을 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간에 6선 어떻게 보면 22대 국회의 가장 어른으로서의 역할은 충실히 하셨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강성필 부위원장? 네. 추미애 의원 저 의장석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우원식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뽑는 내용을 본인이 사회 보고 주재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저걸 했을까요? 사실 오늘 본회의가요. 예. 상당히 조금 웃을 일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1967년 그리고 2020년 그러니까 7대 국회, 21대 국회 때는 예. 여당 단독만으로 열린 적은 있지만 야당 단독만으로 본회의가 개회된 적은 처음이에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참석을 안 한 불참했기 상태였죠. 때문에 그런 어떤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도 예. 그 추미애 의원께서는 아마도 예. 이런 노래 있잖아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셨지 않았을까. 웃는 게 아니라는 거는 혹시 설마 네. 여당 의원들이 참석 안 해서 그것 때문에 웃는 게 아니란 뜻입니까? 네, 아니면 사실 다른 이유입니까? 이 의사봉이 거의 저한테 한 아. 90% 들어왔다가 지금 잠깐 있다 나간 것 같아가지고 하지만 또 2년 후에 예. 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예. 네, 잘 보관하라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이거 제가 김주욱 전 행정관하고 박상수 위원장께 한 30초씩만 드릴게요. 지금 이제 전반기, 후반기 국회의장 나눠서 하는 2년씩. 그래서 김주욱 전 행정관. 후반기 때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에 뽑힐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치는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요. 예. 제가 볼 때는 본인이 계속 국회의장을 하시겠다고 판단하면 예. 저는 후반기에 줄 것 같아요. 전반기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 근데 본인이 또 정치적인 어떤 다른 흐름들이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저는 당연히 전반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90%까지 다 왔는데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당시면 왔는데 의심이 안 온 거지 않습니까? 좀 그렇다면 후반기에는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예. 뭐 바뀌지 않을 테니까 저는 미안해서라도 추미애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후반기 의장으로 뽑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성준 위원장은 당심은 이번에 왔는데 의심이 안 왔다. 그 후반기 때 의심이 오겠습니까? 추미애 의원이 혼자가 아니에요. 단일화를 했잖아요. 예. 정성호 의원이 가만히 계실까요? 나는 모르겠어요. 이게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단일화 대상이었던 분들 중에 또 다시 또 다시 생각을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굉장히 주목을 받았어요. 아, 의장 도전했는데 의장이 아닌데 의장 역할을 하는 저 모습은 무엇일까?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